여자 시청자가 월등히 많아서 남자분들이 질투를 하는 것 같은데, 이건 제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들이 저를 좋아하는 겁니다. 딱 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! 안녕하세요, 토건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연애 과정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었죠. 조금 황당하셨을 겁니다. 다른 연애 유튜버들처럼 남자 심리가 이렇다 저렇다, 여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루지 않았었으니까요. 자, 여러분, 경제학도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으로 나뉘어집니다. 숲 전체를 볼 것이냐, 나무를 구체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. 이스터 토건의 슬기로운 연애 생활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연애 시장을 이해하고 나 스스로를 대입해보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고 나 자신을 조금 알아가는 것이죠. 연애를 할 때 남자들 혹은 여자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면 뭐합니까?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해야 되고, 어떤 사람과 잘 맞고, 어떤 사람이랑 막 그거 있잖아요. 그것도 잘 맞고,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나무가 어느 숲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전체적인 연애 시장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연애 방법을 찾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숲 안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해보자고요. 자,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.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와의 첫 만남이 있어야 썸도 타고 연애도 합니다. 첫 만남은 내 노력으로 생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죠. 내가 다가가거나 누군가가 다가와 주거나.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? 설마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는 편이라는 그런 개소리 하지 마! 솔로 단계에서 누군가와의 첫 만남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자신의 물리적인 위치. 연애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곳에 내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. 이건 사실 두 가지인데, 오프라인과 온라인이죠. 온라인 상에서의 내 포지션도 물리적 위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일단 오프라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, 생각을 해보자고요. 방구석에서 계속 책만 봐. 막 이상한 연애 소설, 뭐 연애 관련된 그런 책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나요? 안 생기잖아요. 사실 개개인의 활동 반경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클럽도 가는 거 아니에요? 물론 뭐 춤추고 간다고 하시겠지, 음악 들으러 가는 거라고 하시겠지. 누군가와의 첫 만남이 생길 수 있는 장소에 나를 노출시켜야 한다.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.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내 매력이 발산되고 있느냐, 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느냐, 연애 상대로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있느냐 입니다. 그런 장소에 내가 노출이 된다고 다 첫 만남이 시작되고 썸이 시작되고 연애가 시작이 되나요? 적어도 그런 이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고,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.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.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떨까, 내 연애 상대가 되면 어떨까,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고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사실 누군가와의 첫 만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런 장소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라, 노출은 시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 매력을 보여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, 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도록 계속 어필해야 하는 것이고, 연애 상대로 괜찮아 보이도록 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온라인 이야기도 해야겠죠. 이건 보통 뭐 인스타그램이나 자기 채널을 이야기하는 건데, 게임도 마찬가지죠. 이 온라인 상에서의 내 포지션도 첫 만남을 만들어 줍니다.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면 이상한 DM들도 많이 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포지션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누군가가 다가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와의 첫 만남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에는 연애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두 번째, 자신의 모습.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. 외모, 스타일, 취미 등등이죠.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당연한 거죠.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소개팅을 해주고, 누가 헌팅을 하고, 누가 대시를 하겠습니까?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.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. 내가 내 관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처럼
보이는가?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. 상대방은 몇 안 되는 요소들로 나를 단정 짓고 판단합니다. 몇 안 되는 요소들로 판단한 내 모습이 연애 욕구를 자극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외모 관리도 잘해, 옷도 사입고 스타일도 좋아,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연애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면 그냥 안 된다니까요.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. 저 사람은 저렇게 관리하는 걸 보니까 이런 사람일 것 같아. 이런 걸 즐기고 이런 취향을 가졌을 것 같아.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만나면 이러이러한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. 그래서 관리를 하되 테마를 정해야 되는 거죠.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지를 딱 정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. 물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죠. 당연한 거죠, 그건. 그러니까 결국엔 연애하기 좋은 사람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.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 뭔가요? 막 관리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사람이 어딨냐고요! 자, 세 번째, 인맥. 소개팅은 다 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인맥이 없는데 누가 소개를 시켜주겠어요? 그러니까 인맥이 너무 고리타분하면 소개팅도 안 생긴다는 거죠.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소개팅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 모든 인맥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야. 그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좋은 샷시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게?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? 이것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.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? 있습니다. 이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이 인맥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창피를 줄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줘야 하는 것이죠.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얘한테는 절대로 소개해주고 싶지가 않아. 왜냐면 내가 소개를 시켜주면 왠지 내가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내 주변 인맥들에게 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소개팅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.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니?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말을 해. 이런 사람들 있죠. 소개시켜주기가 싫은 겁니다. 솔직하게 말하면 소개시켜주기가 창피한 거지, 쪽팔린 거라고요.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맨날 술만 퍼먹고 다니고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누가 소개시켜주고 싶겠습니까?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좋은 사람 소개받기를 원하면 안 되죠.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 이미지가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실제로 좀 클린하게 살면 좋잖아요. 맨날 술만 좀 퍼먹지 말고요, 제발 좀! 네 번째, 용기와 빈틈.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먼저 나에게 다가와주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?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잖아요. 결국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상대가 용기 내서 다가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 시작이 되죠. 먼저 다가갈 때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갑자기 훅 들어가가지고 막 부담스럽게 나 너 지금 너무 좋아, 나 지금 너 좋아 죽겠으니까 나 좀 제발 만나줄래?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데 난 절대로 관심 없어, 난 너한테 진짜 관심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막 좋아 죽겠으면서 아주 그냥. 그래서 적절한 표현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. 사람들이 감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감정대로만 하면 관계를 다 망쳐버립니다.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.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적절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. 누군가를 다가오게 만들 때는 빈틈이 중요하죠.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다가오지 못하는 상태. 왜 그럴까요?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? 용기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? 남자라고 해서 다 용기 내서 고백하고 대시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한마디라도 건네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? 두려운 거죠. 거절당했을 때 그 창피함도 굉장히 무섭고 감히 나 따위가 저렇게 잘난 사람한테 막 이런 걸 해도 될까? 그런 거죠. 다가오게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. 이 빈틈도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.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. 딱 봐도 별로야, 애가. 그렇게 막 예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쟤는 인기가 많은 거야! 이씨! 그런 사람들 보면요, 다 빈틈이 있습니다. 이 빈틈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예요. 빈틈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솔로들은 인기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죠.
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도 한 번쯤은 용기를 내게 되겠죠? 너무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상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지 않습니까? 조금 편안하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솔로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솔로인데 첫 만남이 생기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문제를 찾으시면 되실 겁니다.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아니, 여러분들도 영상을 이제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? 진짜 설명이 진짜 완벽하잖아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